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8년 차이고 6개월 임신 중인 산모입니다. 올해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벌써부터 걱정인 저는 현재 경기도 모 신도시에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저희 남편은 정말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능력도 많은 사람이라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인데 제가 무슨 복에 이런 완벽한 남편을 만났을까? 다시 태어나도 남편과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러고 보니 부부의 인연은 하늘에서 내린다고 하던데 제가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나? 그런 생각도 들곤 하는데요. 일단 남편 자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남편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상은 공평하다는 말이 맞는 게 제가 사랑하는 완벽한 남편의 하나뿐인 여동생은 세상 둘도 없는 또라이였는데 또라이도 아주 못돼 처먹은 또라이예요. 아쉬울 땐 올케언니고 지 기분 나쁘면 저를 야라고 부르던 신우는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았는데 결혼도 저희보다 먼저 해서 결혼 선배랍시고 오질 앞에 혼수질도 장난 아니었죠. 말이 혼수지 시어머니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신우가 시켰는데요. 신우는 시댁과 꽤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어 걸핏하면 시댁에 가서 이런 건 며느리 시키라고 혼수를 두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시부모님은 그런 철없는 딸의 말에 귀 기울이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자식이고 막내라서 남처럼 내치지는 못하는 눈치더라고요. 그에 반면 저희 남편은 자기 동생만 보면 한숨을 푹푹 쉬며 너는 언제 철들래? 애가 왜 점점 이상해져? 라고 한 소리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신우는 식구들 중에 자기 오빠인 남편을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그건 저에게 아주 유리한 무기였는데 지 마음대로 저를 어떻게 해보고 싶어도 제 옆에 있는 남편이 무서워 선을 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싫은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자기 동생이니 저에게 이해를 구하곤 했는데 제 마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신우가 사람이 좀 못됐어야죠. 걸핏하면 자기 부모 팔아서 이거 해줘야 한다. 올케 언니는 너무 성의가 없다. 며느리 노릇을 날로 하려고 한다는 등 제 기분 나쁠 소리만 하는데 세상 어느 올케가 그런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신우를 싫어하게 된 계기도 저에겐 따로 있었는데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약이 바짝바짝 오릅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 집 며느리인 저를 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 금방 들길 그런 거짓말과 생쇼를 아무렇지 않게 했는데 그날은 제가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시어머니 생신이었어요. 언니, 좀 있으면 우리 엄마 생일인 거 알죠? 원래 결혼하고 첫 시부모님 생신은 며느리가 아침상부터 시작해서 근사한 저녁까지 책임지는 건데 언니는 계획이 뭐예요? 아니, 나도 도울 수 있으면 도우려고요. 그래도 우리 엄마 생일인데 딸도 뭔가 해야 하니까. 아, 글쎄요. 근데 아침상도 차려야 해요. 출근하려면 아침상까진 무리일 것 같은데. 아, 언니. 내가 시집 먼저 간 선배로서 알려주는 건데 원래 첫 단추가 중요한 거예요. 월차도 딴 뭐예요? 아침에 미역국 쫙 끓여서 첫 끼부터 대접해야죠. 저도 다 했어요. 신우는 자기도 이미 다 한 거라며 저도 무조건 아침 미역국부터 끓여야 한다고 성화를 부렸어요. 하필이면 그날이 아침부터 회사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라 월차도 쓸 수 없었는데 너무 난감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상의하게 되었고 제 말을 들은 남편은 펄쩍 뛰며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는데요. 미연이 걔가 그랬다고? 미치겠네. 걔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 하긴 뭐래. 내가 서서방한테 듣기론 그쪽 시어머니가 미연이 며느리로 포기한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대. 지는 못하는 걸 왜 자기한테 시켜?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엄마 생일은 저녁에 식구들끼리 모여서 외식하면 되니까 그것도 나한테 맡기고. 나는 무슨 소린가 했네. 그게 집애가 또 그러면 나한테 얘기한다고 해. 이렇게 버럭 흥분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에게 화를 내는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그렇게까지 성을 내는 모습을 저는 그날 처음 봤는데, 그때는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남편이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해도 시어머니 생신을 아무렇지 않게 남편에게만 맡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아침은 무리더라도 저녁엔 제가 직접 생신상을 차려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요. 제가 얘기하자 남편은 무척이나 감동을 받은 듯 저에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리할 것 없으니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부족하면 배달을 시키던 하자고 했는데, 신우는 또 그게 아니라며 저에게 혼수를 두려 했어요. 매일 먹는 집밥, 자기 엄마도 어디 근사한 곳 가서 외식하는 게 좋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엄마 좋아하실 만한 가게를 리스트업해서 주겠다고 했는데요. 신우가 알려준 가게들은 그야말로 입이 떡하고 벌어질 만한 곳들이었어요. 1인당 20만 원 하는 일식집부터 시작해 셰프가 직접 눈앞에서 음식을 만들어준다는 오마카세까지 있었는데, 시부모님 신우이 내외, 우리 내외 총 6명 식사 대접하려면 돈이 장난이 아니었죠.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그냥 제가 정성껏 준비해보겠다고 했는데, 신우는 그게 예의가 아니랍니다. 언니, 내가 뭐 매년 그렇게 하래요? 처음 시집와서 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좋은 기억 남기면 좋다는 거죠. 예약은 내가 할 테니까 언니는 고르기만 해요. 엄마가 며느리가 준비한 이벤트라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신우는 이렇게 거듭 외식을 하자고 저에게 조르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비용이 부담이 컸던 저는 결심이 서지 않아 또다시 남편에게 상의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우리 엄마 외식 싫어해. 딱 보니 미연이 지가 먹고 싶은 가게들 자기한테 준 것 같은데 그냥 무시하라니까. 아니다. 이제부터 미연이가 거는 전화 문자 다 차단해. 우리 엄마 바깥 음식 자극적이고 조미료만 난다고 싫어해. 진짜야. 라며 신우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신우가 아무리 저를 구워 삶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저는 무시했어요. 남편 말처럼 식구끼리 차단까지는 못했지만 그 속셈을 알았으니 저도 더는 받아줄 마음이 없었죠. 그리하여 시어머니 생신은 제가 차린 상으로 넘어갔는데요. 시어머니가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일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사진까지 찍으셨는데, 어이없게도 그날 신우는 삐져서 자기 엄마 생일인데도 참석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다음 주 황당하게도 1인당 20만 원 하는 일식당을 예약했다며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을 초대했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 생일에 이 정도는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몸은 거기 있었지만 마음은 불편했는데, 그래도 신우가 큰맘 먹고 쏘나 싶어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코스로 나오는 일식 요리는 분명 맛이 좋았는데 시어머니가 익히지 않은 것을 못 드시는 통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시더라고요. 아니, 자기 엄마를 위해서 예약한 식당이라고 하더니 이게 뭔가 싶었는데, 신우를 보니 아주 날 잡았다는 듯 그릇까지 먹어치울 기세였어요. 그리고 이윽고 식사가 끝났는데요. 신우와 서방님이 계산할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그때 느낌이 쎄했는데 신우가 그러는 거예요. 뭐해? 오빠가 계산해야지. 오빠가 우리 집 장남이잖아. 아니면 올케 언니가 할래요? 우리 집 유일한 며느리니까? 라고 했는데, 그때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황당하던지. 부모님도 계시는데 싸우지도 못하고 저나 남편이나 그저 표정으로 신우에게 불만을 표현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신우는 마음 같아서는 내가 내고 싶은데 나는 가정주부잖아. 게다가 출가 외인이고 그러니까 여긴 오빠나 언니가 싸야지. 라며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는데,
그때 완전히 신우는 제 마음속에 싸가지 없는 미친 또라이로 완전히 찍혀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계산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서 신우랑 서방님 건 빼고 4명분만 계산했어요. 그것도 80만 원이 나와서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신우는 치사하다며 낼 거면 다 내야지 이러는 법이 어딨냐고 열을 올리더군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방금 아가씨가 그랬잖아요. 아가씨는 결혼해서 출가 외인이라고. 제가 저희 집 식구도 아닌데 왜 밥값을 내줘야 하죠? 아가씨랑 서방님 밥값은 알아서 내세요. 아까 보니까 아주 그릇까지 먹게 생겼던데. 그 정도면 밥값도 아깝지 않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신우는 아주 돈 한 푼 쓸 생각이 없었던 건지 지갑이며 카드도 안 들고 왔다고 저더러 내달라고 하는데 제 앞에서 계산하던 직원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직원도 제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부터는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던 터라 저는 싫다고 걸음을 옮겼는데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듯 시아버님이 2사람 몫의 밥값 40만 원을 대신 계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우한테 너는 쓸데없이 왜 이런 곳을 오라고 해서 사람 난처하게 만들어? 너 40만 원 내가 빌려준 거다. 이번 달 안으로 갚아. 라고 하셨는데 그날 이후 저와 신우는 완전히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그 뒤로 아주 시짜 노릇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제 앞에 남편이 있으니 타격감은 전혀 없었죠. 거기에 시부모님도 제 편이라 늘 신우는 자기 무덤을 파는 꼴이었는데요. 그렇게 신혼생활을 2년 보내고 저희 부부는 남편이 해외 파견으로 인해 미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건 결혼 전부터 이미 정해진 일로 저는 다 알고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저도 고민이 많았더랬죠. 아무래도 남편을 따라 미국을 가려면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가야 하는데 솔직히 아까웠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직장이 아깝다고 해서 남편과 오랜 시간 떨어져 있긴 싫었는데 주변에서도 이렇게 된 거 남편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자기 신랑 따라 안 가잖아? 그럼 혼자 시댁 행사 다 챙겨야 하고 서러워도 말도 못해. 그리고 신랑 갈 때 따라가야지 시댁 식구들도 아무 말 안 하지. 나중에 따라간다고 해봐라. 왜 가냐고 할걸? 회사 그만두는 거야. 지금은 아까울 수 있는데 미래를 봐야지. 자기도 미국 가서 자기 개발해. 혹시 알아? 그 시간이 자기한테 엄청난 도움이 될지. 그리고 부부가 오래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멀어진다. 왜 그런 말 있잖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같이 멀어진다고. 그거 진짜야. 맞아. 내가 아는 애 없는 부부도 떨어져 지내더니 결국엔 이혼했어. 그치. 이거 봐. 그러니까 자기는 무조건 가. 나는 자기가 부럽다. 우리 남편은 그럴 능력도 없나? 나도 회사 그만두고 미국 가서 살고 싶네. 자기는 무슨 복에 그런 남자를 다 만났어? 여행 중에 만났다고 했나? 어쩜 만남도 로맨틱하니? 로맨틱하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연이 닿아서 그런 거죠. 그나저나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 나중에 돌아오면 연락드려도 되죠? 그럼 나야말로 미국 가면 연락해도 되지? 나도 겸사겸사 미국 여행 좀 계획해봐야겠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제가 오시면 풀코스로 안내할게요. 그러려면 저도 가서 여기저기 돌아봐 봐야겠네요. 이렇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미국에는 총 5년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남편 말로는 저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 될까 하는 심정으로 신청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덜컥 됐고 남편은 저에게 결혼 전 미국에 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까진 그게 한참 남은 미래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결혼 후 시간은 더 빨리 지났는데 이윽고 미국에 가는 날이 성큼 다가왔던 거죠. 시부모님은 자식을 무려 5년 동안 그 먼 곳에 보낸다는 것이 걱정이 됐는지 출국이 임박했을 때까지 초조한 모습이었는데 신우는 부러워서 배가 아파 죽는 모습이더군요. 무슨 미국에 여행을 가는 줄 아는 건지
자기도 가고 싶다고 노래놀이를 불렀어요. 언니는 도대체 뭔 복이야? 회사까지 그만두고 우리 오빠 따라 미국 가면 거기 가서 탱자탱자 놀기만 하는 거잖아요. 언니, 영어는 좀 해요? 아가씨, 말이 왜 그래요? 저 영어 어느 정도는 해요. 오빠도 체코 여행하다 만나는걸요. 아, 그렇지? 아니 뭐 여행 다니면 다 영어 잘하나요? 우리 오빠야 내가 알지만 언니 실력은 내가 모르잖아요. 그럼 영어도 할 줄 알겠다. 완전 편하겠네. 재미연, 그만해. 그러게 너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그랬어. 너 중학교 때부터 영어 포기했잖아. 한국 사람이 한국말만 할 줄 알면 됐다고. 아이씨, 오빠는 왜 지금 그 얘기를 꺼내? 다 어릴 때 멋머리고 하던 소리지. 그냥 나는 오빠네만 미국 가니까 부럽다고. 그럼 거기까지만 해. 왜 네 올케한테 짜증이야? 나는 나 따라 미국 오는 네 올케한테 미안해 죽겠는데. 네 올케도 여기서 쌓은 경력이랑 친정 부모님 두고 나 따라가는 거야. 그게 뭐 쉬운 줄 아니? 참, 아주 새언니 일이면 쌍심지를 켜지. 무슨 말을 못해. 알겠네요. 참 신우는 한결같이 심보가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 심보 영영 못 고칠 거라고 생각하며 저와 남편은 예정대로 미국으로 떠났는데요. 저희가 생활하게 된 곳은 한국인이 많이 모여 살기로 유명한 LA였어요. 그나마 참 다행이었죠. 5년이란 시간을 살아야 하는데 다른 도시보다 LA는 한국인이 살기 꽤나 괜찮은 곳이었거든요. 더욱이 한국인 커뮤니티도 잘 되어 있고 남편 쪽 회사 사람들 와이프도 있어 저는 큰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었는데 워낙 결혼 전부터 여행을 좋아했던 저는 다행히 낯선 곳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남편이 출근하면 저는 새로운 곳을 탐구하고 새로운 곳을 발견하는 등 매일이 즐거웠는데 그런 즐거움도 오래가진 않더군요. 여행과 와서 사는 건 달랐으니까요. 게다가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제한되었고 예전보다는 많이 없어졌다고 해도 타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은근 인종차별 비슷한 것도 당했는데 그런 일을 겪을 때면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취급을 당하나 한국 생각이 간절하곤 했어요. 그에 반면 남편은 매일이 뭐가 그렇게 바쁜지 일에 치여 살았는데 미국으로 건너와 남편은 몸무게가 무려 8kg나 빠지더라고요. 그에 반면 저는 10kg 가까이 살이 쪘는데 어쩌다 한국에 넘어가면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렇고 신우가 꼭 듣기 싫은 말을 했어요. 어머 언니, 살 많이 쪘네요. 우리 오빠는 삐쩍 말랐는데 언니만 노났네. 도대체 누굴 위해서 미국에 간 거예요? 이렇게 싸가지 없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앞이라 아무 말 하지 않으셨겠지만 시부모님도 몰라보게 야윈 아들을 보며 안쓰러워했는데 저도 상당 부분 억울했어요. 남편이 기름진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미국 내 음식들이 느끼하고 속에서 잘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LA에는 다행히 한식당도 많아 한국 음식이 그리우면 가서 외식을 하기도 했지만 미국에서 외식을 자주 하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솜씨지만 음식을 자주 했는데 일에 치여서 집에 돌아온 남편은 먹는 것보다 쉬길 원했어요. 그에 반면 저는 가리는 음식도 없고 뭐든 잘 먹는데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많다 보니 저는 살이 찌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제가 이런 사연이 있는들 그런 걸 들어줄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도 불어난 제 체중을 보고 많이 놀라셨어요. 남편은 일하느라 말라가는데 따라간 제가 자꾸 살이 찌면 싫어도 안 좋은 소리를 들어야 하니 관리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친정엄마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남의 눈에는 오죽할까 싶었던 저는 그날 이후 미국에 다시 돌아와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주로 돈 안 드는 러닝을 뛰었는데 간단하다고 밖에서 햄버거 같은 걸 먹지 않고 귀찮아도 집에서 건강식 식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한테도 꾸역꾸역 단백질 쉐이크도 먹이고 음식을 해서 먹였는데 그때부터는 미국 생활이 적응을 해서인지 업무가 좀 줄어서인지 남편도 원래 체중으로 돌아왔어요.
저 역시 살이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 생산적인 일을 고민해 봤는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음식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건강식이지만 맛있는 음식 레시피를 많이 개발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음식을 좀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었는데요. 그리하여 남편과 상의 끝에 요리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냥 학원이나 센터에 갈 수도 있었는데 이왕이면 한국에 돌아가서도 음식 관련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좋지 않냐고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죠. 그러니 시간이 더 알찼는데 다양한 국적의 친구도 사귀고 음식 솜씨도 늘어 남편에게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 좋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지났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귀국해 가족들 얼굴도 보고 나름 미국 생활에 적응을 잘해갔는데 어느덧 시간은 훌쩍 지나 남편의 파견 근무 날도 1년 남짓으로 다가왔죠. 그때는 뭔가 시원섭섭하기도 했는데 그때였어요. 오랜만에 신우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아닌 남편에게 연락이 왔는데 신우는 저희가 한국 들어오기 전에 미국으로 놀러를 오고 싶다고 했다 하더군요. 남편은 다른 때는 몰라도 그때는 신우의 연락이 반가운 모양이었어요. 미국 생활 3년이 넘어가니 남편이 살짝 향수병 같은 게 왔었거든요. 그러니 평소에는 애틋하지 않은 동생도 보고 싶어 했는데 저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지만 오겠다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보게 된 신우는 완전 딴 사람이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고 하던데 신우 신변에 무슨 이상이 있나? 겁이 날 정도로 신우는 제가 알던 모습과 완전히 딴판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올케라고 무시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저한테 참 깍듯하게 잘했는데 먼저 호의를 베풀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 깜짝 놀랐죠. 제가 공항에 마중을 나갔는데 자기들 때문에 일부러 고생했다며 밥도 사주고 오기 전에 면세점에 들러 선물을 샀다며 크진 않았지만 명품 립스틱이랑 향수도 사줘뒀는데 이게 지금 무슨 경우인가 어안이 벙벙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신우는 사람이 아주 다른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미국에서 보니까 더 반갑다. 네, 아가씨도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고생은 무슨요? 비행기 타고 편하게 왔는데요. 언니야말로 저희 마중 오느라 괜한 고생했죠. 이거는 언니 선물이에요. 별건 아니지만 제 성의를 봐서 받아주세요. 아니 뭘 이런 걸 다. 고마워요. 그럼 식사 못했을 것 같으니 밥부터 먹을까요? 오빠는 이따 저녁에 나오니까. 그래요. 그리고 점심은 저희가 살 테니까 언니가 드시고 싶은 곳으로 가요. 네?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제가 대접해야죠. 먼 데서 오셨는데. 에이, 가족끼리 무슨 거치를 해요. 언니랑 오빠 덕에 호텔 안 가도 되고 제가 사는 게 맞죠. 언니, 가요. 배고프다. 저는 신우이의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에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사람이 이렇게 아주 딴판이 될 수 있나 싶어 오히려 불안했는데 식사를 하면서 어디 가고 싶냐고 물어보니 신우는 그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미국으로 왔더라고요. 서방님은 슬쩍 보니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온 것 같긴 했는데 신우는 시차 적응이 힘들다며 저희 집으로 가길 원했고 일단 첫날은 무리하지 않도록 저희는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신우는 저에게 참 잘했는데요. 사실 저는 신우의 평상시 심보로 보아 작은 방은 싫다고 안방 타령을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신우 내외는 제가 준비한 작은 방을 보고는 아늑하다며 잠이 잘 올 것 같다고 했고 저한테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와, 솔직히 적응이 안 되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동생의 달라진 점을 보고 쟤도 나이 먹더니 철드나 보네. 다행이다. 라며 자기 동생을 기특해 했는데요. 제가 불신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 건지
저는 그런 신우의 달라진 점을 보고도 쉽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우가 저희 집에 머물기를 3, 4일 정도 되었을 때는 제 경계심도 어느 정도 풀어졌어요. 그도 그럴 게 내가 그동안 신우를 너무 나쁘게만 봤나? 할 정도로 저에게 배려하고 잘 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계속 누군가를 의심하고 경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젠 마음 놓고 잘해줘도 되겠다고 생각할 즈음 신우의 본색이 드러났어요.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신우가 갑자기 미국에 온 것도 꿍꿍이가 있었는데 저는 살다 신우 같은 사람은 처음 봅니다. 왜냐면 신우가 저희 부부에게 제안한 일이 아주 기가 막힌 일이었거든요. 그때는 남편도 모처럼 일찍 퇴근해 나름 분위기 좋고 비싼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생각해보니 넷이 이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인도 한 잔씩 하며 속 깊은 이야기도 하곤 했는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신우가 저희 자녀 계획을 물어보더라고요. 전에는 그런 건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자기도 조카를 보고 싶어 저러나 생각했어요. 참고로 신우네 부부도 아이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아이 문제는 예민할 수 있어서 잘 물어보지 못했거든요. 글쎄요,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미국에 있을 때는 가급적 아이는 안 가지려고 했어요. 아무래도 아이가 있으면 다시 한국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아, 그건 하긴 그러네요. 근데 보통 미국에서 아기 낳으면 좋다고 해서요. 오죽하면 원정 출산 어쩌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그래도 아기는 한국에서 낳고 싶어서요. 그렇구나. 언니 생각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저 언니 생각 존중해요. 저도 이왕이면 근처에서 조카를 볼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렇다는 건 자녀 계획이 있다는 거네요. 맞죠? 네, 그럼 혹시 아기 낳기 전에 애 키우는 연습 해보지 않을래요? 네? 그게 무슨 연습을 어떻게 해요? 그게요. 저희 남편이 작년에 회사 옮겼다는 얘기 들었죠. 근데 거기 사장님 손자를 영어 유치원? 거길 보내려고 하는데 매번 잘 안 되나 봐요. 그 손자가 5대 독자라고 하던데 온 집안 식구들이 그 아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또 바란대요. 그런데 그런 귀한 손자가 매번 무슨 테스트인지 뭔지 해서 자꾸 떨어지니까 사장님이 고민이 많다고 이 사람한테 하소연을 했는데 그때 언니랑 오빠 생각이 딱 나잖아요. 우리 오빠랑 올케 언니가 미국에 산다. 아직 애도 없다. 이참에 미국으로 홈스테이 보내는 건 어떠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주 좋다고 난리도 아니세요. 그렇게만 해주면 모든 비용은 물론이고 이 사람 승진도 시켜준다고 하셨는데 이건 기회잖아요. 언니가 지금 애가 있어서 힘든 것도 아니고 막말로 공짜도 아니니까. 야, 최미연.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럼 우리더러 생판 모르는 남의 집 애를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하라는 거야? 왜 할 수도 있지. 오빠 너는 홈스테이 몰라? 여기서 유치원 다니고 언니가 자기 애처럼 케어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돈 준다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 그러다 그 애가 여기서 다치거나 아프기라도 해봐. 그럼 누굴 탓할 거야? 그뿐이야? 얘가 여기 있다가 집에 가서 이상 행동이라도 하면 우리한테 책임 물을 거 아니야. 너 그런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야. 무슨 거기까지 사서 걱정을 해. 설마 그러게 하겠어? 그러지 말고 미국에 있는 동안만 해봐. 우리 벌써 선수금도 다 땡겨받았단 말이야. 아가씨, 무슨 돈을 땡겨받아요. 우린 아직 오케이 하지도 않았는데. 그야 내 생각에 언니랑 오빠가 노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오케이 했죠. 그러니까 사장님 돈으로 비행기까지 타고 왔고요. 애기 오기 전에 이것저것 얘기해두고 학교 정보나 필요한 서류 같은 거 알아온다고 일종의 출장비 비슷하게 받았어요. 그러는 김에 계약 착수금 정도 땡겨받았는데 여기서 언니가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정말 곤란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저는 신우의 당돌한 말에 어이가 상실되었어요. 자기 애도 싫다고 할 판에 생판 모르는 애를 저더러 뒷바라지하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당연히 저는 싫다고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신우는 제가 그럴 줄 몰랐다며 그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목소리를 높였고 남편은 그런 신우한테 조용히 안 하냐고 화를 냈는데 서방님은 그 와중에 우리더러 이기적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형님 너무하세요. 저희도 살려고 하는 건데 좀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무리한 부탁 드리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계시는 동안 서로 윈윈하자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데 역시 부부는 똑같은 것들이 만나 사는 거라고 하더니 서방님도 신우처럼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는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식사 분위기는 순식간에 냉랭해졌는데요. 신우는 이렇게 물러설 수 없었는지 나중엔 징징거리며 조르기 시작했어요. 일단 생각만이라도 해보라고 회유를 하는데 저는 절대 싫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알겠다고 일단 식사하자고 했는데 그때 남편이 왜 저러나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혹시라도 오케이를 한다면 저는 갑자기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맡아 돌봐야 하는 건데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남편을 쳐다보고 뭐 하는 거냐고 눈에 힘을 빡 주고 있었는데 남편은 저한테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깜빡였어요. 순간 남편이 꿍꿍이가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먼저 계산을 하고 올 테니 후식을 먹고 있으라고 했어요. 보통은 식사 자리가 끝나고 계산을 하는데 남편은 저더러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계산은커녕 그 길로 바로 택시 타고 돌아왔는데요. 30분 정도 지났을까? 신우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미 저희가 도망친 걸 알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설마 동생을 낯선 이국 땅에 버리고 토낀 거야? 오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친오빠 맞냐? 우리 영어도 못한단 말이야.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남편은 그건 네 사정이라고 알아서 하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 올 생각하지 말고 알아서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때라도 잘못했다고 빌지 신우는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죠. 무슨 오빠가 그래? 내가 뭐 무리한 부탁한 거야? 오히려 비행기까지 타고 왔는데 이러면 오빠 때문에 우리만 곤란해져. 그래, 오빠랑 언니가 싫으면 어쩔 수 없지. 그럼 우리가 사장님한테 받은 돈이라도 오빠가 대신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랑 언니 때문에 깽판 났으니까 책임져야지. 책임을 왜 엄한 우리가 져? 사고는 니들 멋대로 쳤잖아. 애당초 우리가 왜 네 남편 출세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지? 집에 있는 니들 짐은 내일 날 박는 대로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내줄 테니까 짐 걱정하지 말고 꺼져. 오빠! 남편은 그렇게 매몰차게 신우의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지 신우는 저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았죠. 그리고 남편과 사이좋게 신우 번호 차단하고 남편 말대로 날 박는 대로 제가 신우와 서방님 집을 한국으로 붙였는데요. 어떻게 알고 신우와 서방님이 저희 집에 와 있더군요. 짐은 벌써 보내버렸는데 나타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저와 남편 뜻은 이미 확고했기에 전혀 껄끄러움이 없었는데 신우 내외만 난리가 났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자기한테 이럴 수 있냐고 저한테 삿대질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렸습니다. 미국 경찰은 이런 일은 아주 즉각적으로 출동을 하는데 신우는 미국 경찰이 출동하자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거기에 저와 남편이 신우 내외를 집에 들이는 걸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자 미국 경찰은 알겠다고 저희더러 집에 돌아가도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신우한테 머물 곳을 정하던지 한국으로 돌아가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짐도 없고 갈 곳도 없던 신우 내외는 그 길로 한국행 비행기를 당겨 귀국하게 되었는데 시부모님에게 저희가 자기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낯선 곳에 버리기까지 했다고 저희 부부를 아주 파렴치한으로 몰았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가 먼저 시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렸고 저희는 누구처럼 없는 얘기는 말고 있는 얘기만 했는데요. 시아버님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어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른다시며 신우가 한국에 돌아오면 아주 홍구멍을 내주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신우가 아무리 열변을 토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었는데 그날부로 신우는 호적을 파인 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게 이미 다 성사된 것처럼 그 사장에게 말하고 돈을 거진 다 땡겨 쓴 신우와 서방님은 아주 그 돈으로 흥청망청 쓴 모양이었는데 일이 어그러졌으니 시부모님에게 그 돈을 해달라고 한 모양이었어요. 아니 어떤 부모가 그런 요구를 들어주겠냐고요. 당연히 욕만 바가지로 먹고 딸 하나 없는 셈 칠 테니 연락은 물론이고 얼굴도 보이지 말라고 했다는데 신우는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냐고 동네방네 다 듣도록 쌩 난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해버렸다고 하는데 정신 나간 서방님은 이게 다 이기적인 니네 가족들 때문이라고 신우한테 다 뒤집어 씌운 모양으로 둘이도 길거리에서 대판 싸웠다고 하는데 출동한 경찰 손에 잡혀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 저희는 미국에서 똥 밟았다 생각하고 잊고 지내려 했는데 신혼에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당연히 사장님에게 찍힌 서방님은 회사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찍혔고 업무에 있어서도 철저히 배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직을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았대요. 일단 그 사장님이 선수금이라고 준 돈을 모두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다는데 시부모님도 저희도 손절했으니 비빌 곳은 서방님네 집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그 집에서 딱히 나올 돈이 없던 모양이었는데요. 모르는 번호로 국제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때 당연히 감으로 신우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일부러 안 받았어요. 받아서 할 말도 없고 제가 들어줄 부탁도 아닐 것 같아 철저히 무시했는데 그러기를 며칠 뒤 계속 걸려오던 국제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신우가 포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잘했다고 하셨고 시어머니도 이번에는 마음을 독하게 먹었다며 그거 철 들기 전까지는 받아주지 말어. 네 시아버지가 신신당부했어. 그러니까 너희도 절대 받아주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우만 큰일이 났죠. 돈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신우는 그걸 몰랐고 이번 기회에 그걸 알게 해줄 심산이었는데 끝내 서방님과 민사 형사소송에 휘말린 것 같았어요. 사기로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신우와 서방님네는 서로 니 탓하며 이혼을 했고 갖고 있던 재산도 그 빚 갚느라 다 쓰게 된 모양이었는데 시부모님도 독하게 마음을 먹었는지 이혼하고 빈털터리가 된 딸을 받아주지 않으셨대요. 대신 시골의 큰아빠 집에 가라고 했다는데 거기가요. 저 밑 거금도라는 섬이에요. 거기서 미역도 말리고 갯벌에서 일도 하는 등 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시는데 항상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잘 됐다며 시아버님이 정 그렇게 가족품으로 돌아오고 싶으면 3년 동안 큰아빠 집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신우 앞에 달려있던 빚도 갚아주겠다고 조건을 거셨는데 직업도 없이 빚 때문에 막막했던 신우는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금도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서 일한 돈은 신우 계좌가 아닌 시아버님 계좌로 들어갔는데 대신 빚 갚아준 돈이 있으니 그 돈 다 갚기 전까지는 신우는 10원 한 장 만질 수 없다나 봐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고소하던지 이참에 신우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훌쩍 지나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미국에서 모은 돈과 양가에서 조금씩 도와주셔서 저희는 집을 샀는데 저는 미국에서 요리학교를 다닌 덕에 바로 프렌치 레스토랑에 취직할 수 있었죠. 그리고 재미있게 일하며
언젠가는 내 레스토랑을 오픈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마음이 편해서일까요? 임신이 되었더라고요. 워낙에 온 가족이 기다리던 아이라 저희 부부도 진심으로 행복했는데 신우는 결국엔 섬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서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고 삽니다. 솔직히 그럴 줄 알았어요. 시아버님이 빚도 다 갚아줬고 거기서 일한다고 돈을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버티고 있을 신우가 아니었죠. 대신 신우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영영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후회는 신우 몫이겠죠. 대신 제가 신우 대신 딸 노릇하며 시부모님에게 효도도 하고 사랑도 듬뿍 받고 있는데요. 저는 누구처럼 속썩이지 않고 부모님에게 잘하려 합니다. 시부모님도 저에겐 똑같은 부모님인데 신우 때문에 고생하셨던 인생 제가 보상해드리고 싶어요. 또 아이가 태어나면 더 큰 행복이 저희 가족에게 찾아올 것만 같은데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행복한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큰 욕심은 없고요. 저희 아이가 신우처럼만 되지 않았으면 바랄 것이 없어요. 거기에 더불어 언젠가는 제 이름으로 레스토랑을 꼭 열고 싶은데요. 우선 그 전까지는 남편과 양가 부모님, 그리고 곧 태어난 저희 아가와 잊지 못할 추억 많이 만들고 행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순산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혹시라도 이 사연을 저희 신우가 듣고 있다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다. 정신 차려. 이상 신우랑 엮인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지금까지 부족한 글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